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편하게 시청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고요. 자, 많은 분들이 현재 증시에 대해서 좀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25년도 10월경부터 지금까지 증시는 횡보로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구간에서 TQQQ를 매수를 했다면은 25년도 10월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무던하게 그냥 횡보하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벌써 3에서 4개월 이상 내가 미국 주식을 하고 있더라도 일부 섹터에서만 수익이 나오고 나머지 섹터는 횡보하거나 하락이 나오면서 재미없는 시장이 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오를 거면 속 시원하게 좀 올라가고 아니면 내려갈 거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내려가고 조정이라도 나오지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야 라고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증시는 사실 진작에 한번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 구간을 밀어내고 나서 계속해서 횡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증시는 계속해서 횡보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비트코인이 증시를 뭐 1개월 정도 선행한다, 뭐 2주 정도 선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거의 비슷하게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스닥은 아직도 전고점 구간에 존재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의 하락이 나온 상태, 50% 이상의 하락도 나온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올 때 실제로 과거와는 다르게 금과 은이 실제로 25년도 역사적 신고가 이후로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실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으면서 최근 직전 전고점 대비해서 아무리 강한 하락이 나왔다곤 하지만 25년도 와 이거 정말 역사적 신고가야 라고 이야기하는 구간 대비해서도 금이 10% 이상 실버는 40% 이상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시장 수급이 단단하게 꼬여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방향성을 결정지키지 못하고 위나 아래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횡보가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고요. 원래 같았으면은 좀 더 강하게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조정이 나오고 조정이 끝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와야 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정을 시장이 계속해서 뒤로 밀어가고 있어요. 이미 소프트웨어 관련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아마존이나 이런 섹터들 이미 조정이 진입을 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미 조정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일부 섹터, 즉 반도체 섹터를 포함해서 일부 섹터만 끝까지 버티면서 증시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증시는 실제로 매우 위험한, 즉 엄청 취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상승세가 나오다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결국 지난달 FOMC에 혹시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로 증시가 조정을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이것은 어제 뉴욕 연준이 발표한 보고서인데 실제로 10월, 11월 PC나 물가지수가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추정치를 계산하는 것을 이 MTC라는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할 경우 실제로 누락된 CPI나 PC를 계산했을 때 실제 9월 추정치는 9.5%, 12월 추정치는 2.83%로 실제 CPI나 PC, 즉 물가는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과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뉴욕 연준이 이렇게 언급을 해놨고 실제로 직전 FOMC에서도 몇몇 위원들 사이에서 지금 금리 인하하면 안 돼, 금리 동결해야 돼라는 분위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2월달, 3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4월달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직전에 70%에서 80%까지 다시 한 번 더 증가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즉, 3월달, 4월달에 금리를 인하시켜주는 게 아니라면 최소 3월에서 4월까지는 재미없는 시장이 계속될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증시가 3월달, 4월달 동안 재미가 없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하나의 악재, 하나의 리스크만 존재해도 다시 한 번 더 하방을 더 확인하러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정말 즐겨보고 정말 좋아하는 박종훈의 지식한방이라는 채널이고요. 박종훈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석들을 해줄 때마다 저도 항상 인사이트를 참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박종훈님이
최근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실제로 5월부터는 연준이 시중에 돈을 풀겠다, 재무부 잔고를 축소하겠다라고 좀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고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3월에서 4월 사이가 여러 가지 고비라는 거예요. 세금 폭탄이 좀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 현금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는 거죠. 아까 TJ 잔고를 박종훈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예요. 결국 현재 재무부가 TJ 잔고를 채워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당장 TJ 잔고를 증시의 유동성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중간선거는 올해 11월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증시를 부양할 때는 늦어도 5월이나 6월부터 증시를 천천히 부양하면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새로운 증시의 막 신고가를 기록하게 하려고 백악관이나 베센트,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지금 재무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2월부터 3월부터 계속해서 증시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쉬었다 가든 밀어내든 신경 쓰지 않고 5월, 6월부터 천천히 증시를 올리겠다. 이런 논리예요. 실제로 3월에서 4월 사이는 위험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실제로 2월, 3월, 4월 중에 강한 조정 나오고 그리고 4월에서 5월 저점 잡고 6, 7, 8, 9, 10월 계속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황과도 비슷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의 참고 자료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박종훈님께서 분석해 주시는 거시경제와 그리고 제가 분석하는 차트가 실제로 비슷한 식의 조정을 언급하고 있고 비슷한 식의 상승을 보고 있다면 아 이게 이렇게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인 거고요. 자, 현재 증시는 마지막으로 와이코프 로직이라고 해서 이 모습을 따라가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실제로 상승 이렇게 나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점 구간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고점 하단에 이탈하는 순간 강하게 하락이 출현한다라는 것이 와이코프 로직의 기본적인 패턴인데 이게 실제로 비트코인에서 이미 보여준 패턴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와이코프 로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위에서 상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오고 위에서 더 이상 상승을 치고 올라가지 못한 다음에 밑으로 하락이 나오는 이 패턴이 동일하게 와이코프 로직과 닮았다라고 본다면은 실제로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나스닥이 조정을 밀어가는 것뿐이지 결국 동일한 조정은 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조정이 언제 나오냐? 저는 늦어도 3월, 4월 쭉 나오고 이제 4월 달경에 저점 잡고 4, 5, 6, 7, 8, 9, 10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 하락이 꽤나 강하고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풋옵션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렇게 풋옵션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QQQ 기준에서도 풋콜 비율이 실제로 77%까지 풋옵션이 강하게 열리고 날짜 기준으로도 실제로 2월 27일, 뭐 3월 6일 이런 식으로 만기일도 한참 뒤에요. 뭐 3월 31일 등으로. 근데 정말 강한 풋옵션이 지금 구축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SPY예요. SPY나 QQQ 모두 실제로 강한 풋옵션들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 정말 대부분 푸시고 대부분 풋옵션을 매수하고 실제로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뭐 QQQ나 SPY나 모두 진입하고 있구나. 실제로 위에 있는 거는 2월 27일에 600 QQQ 기준으로 하락이 나온다라는 풋옵션을 실제로 6만 주 이상 체결해버린 어마어마한 여기는 5만 9천 주 어마어마한 수량들이 지금 계속해서 풋옵션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차트 기준에서도 정말 위험한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현재 증시가 G라인을 받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막 안 쉬고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3월달, 4월달, 5월달 상승장이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이 하락장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고요. 자, QQQ 기준에서 필수적으로 지지해야 되는 곳은 595불입니다. 595불이 이탈할 경우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밑값 추세 하단을 이탈하면서 실제로 이 종목이 최종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마지막
상승 추세를 현재 이탈하고, 이 파란 추세선 보시면 이탈하고, 그리고 한 번 더 G라인을 형성하려고 하지만 결국 반등에 실패한 다음에 한 번 더 밀어내는, 즉 A, B, C의 패턴으로 떨어지면서 현 전날 종가 대비해서 거의 4에서 5% 이상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QQQ 기준에서 595포인트를 이탈할 경우 강하게 무너진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조건 확정적으로 620불에서 625포인트를 돌파해줘야지만 무언가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SPY예요. 아까 SPY에도 강하게 풋옵션이 몰리고 있다라고 했죠. 말씀드렸지만 직전에도 670포인트는 CTA가 강하게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670포인트를 이탈한다는 것은 아까 QQQ 기준에서는 595불을 이탈하는 것과 비슷한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이탈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3%에서 4%의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결국 이 종목도 21선과 5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실제로 캔들이 21선과 5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하락세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구간 마지막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모두 상승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오늘 상승해줘야 하락이 출현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무조건 오늘 상승 마감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올려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행인 점은 하나, 둘, 셋, 넷에서 총 4번의 G라인을 만들었어요. 1월부터 2월까지. 근데 또 아쉬운 점은 또 비슷하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690포인트를 돌파해도 7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다시 한번 더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증시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유념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실버예요. 자, 실버 같은 경우는 지금 4시간 본 기준에서 확대해서 보자면은 지금 직전에 진행되던 이 하락 추세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추세 상단선이거든요.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실버가 현재가 대비해서 최소한 9에서 10% 이상의 상승세가 한 번 더 열릴 수 있고요. 실버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비트코인이나 나스닥도 최소 2에서 3거래일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이상, 즉 직전에 정고점들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동일하게 박스권 내에서 맞고 밀려버린다면 동일하게 동일 구간에서 증시 역시도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12월, 1월, 2월 말씀드리고 있지만 상승하면은 비중 축소, 리스크 관리 필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빅스가 정말 좀 안 좋은 구간이거든요. 안 좋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실 빅스 같은 경우는 빨리 20불이나 이 18불대 아래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20불을 돌파하면 안 되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위에서 G라인을 만들고 있으면 안 돼요. 즉 빅스가 지금 구간에서 대략 25년도 12월부터 해서 상승되고 있는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이탈하고 18불을 확정적으로 이탈해줘야 증시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빅스가 확정적으로 20불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할 경우 지수나 여러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락장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결국 아까 처음에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PY 기준에서 670포인트, QQQ 기준에서 595불, 그리고 빅스 기준에서 20불, 20.5불을 돌파하는지 이런 것들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장은 3월달, 2월달 하락장을 미리 대비하는 풋옵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만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자,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일단 단기적으로 이 반등이 나올 때 최대한 비중 축소를 진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있고요. 두 번째, 빅테크 종목들이 지금 단기간에 과하게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메타도 지금 단기적으로 G라인을 받아줘야 되는 구간 하단까지는 얼추 하락이 나왔어요. 메타도 이상으로 하락이 나와봤자 잘해야 610불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610불 정도 지지받으면 메타도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자리예요. 그리고 메타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개파락을 만들어둔 다음에 자, 하나, 둘, 셋으로 G라인을 잘 만들어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G라인을 만들어두고 있다라는 것은 앞에 대형주, 빅테크 위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는 개별주 기준에서는 해석이 되는데, 이게 결국 개별주 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개별 종목들이 아니라 실제로 추가적으로 막 아마존도 동일하게 지금 지라에 만들고 반등 나오면서 최소한 220불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보는 것처럼, 이게 대다수 빅테크 종목들이 지금 반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수가 여기서 한 번 더 하락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수에 대해서는 좀,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즉,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달 하락 위험하고, 실제로 푸드촌도 하락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지만, 이것이 당장 강하게 폭락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저런 빅테크 종목들이 갭을 메꾸는 상승들이 나오면서 지수도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아까 처음에 와이쿠프 로직이라고 해서 보여드렸던 거 있으시죠? 네, 이 와이쿠프 로직에서 실제로 이 오른쪽 어깨를 저는 아직 만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로 살짝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사실 이거 오른쪽 어깨라고 보기보다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서 사실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직전 종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한번 올려줘야, 와 뭐야 나스닥도 신고가에 갔잖아, 뭐 S&P 500도 신고가에 갔잖아 하면서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포물을 가지게 한 다음에 그 뒤에 밀어내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으로도 동일한데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사실 재미없으실 거예요. 2월 달부터 해가지고서 거의 2월 20일까지 9일까지 거의 20일 동안 횡보만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 사실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향후에 50K까지 하락을 예상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70K를 돌파해서 한 80K 정도까지의 반등을 준 다음에 50K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이 여기서 반등이 나오다가 제한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2월 13일경 그리고 지금 두 번의 쌍바닥을 지지받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소프트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더블 바텀, 쌍바닥 G라인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연찮게 실제로 더블 바텀을 만들어 낸다면 동일하게 비트코인이 나오는 상승세와는 비슷한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이 제한적으로 끝나는 구간에서 비트코인 하락, 지수의 하락, 증시의 하락 모두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당장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금부터 오늘 대폭락이 나온다, 이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3월달, 4월달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싶어요. 자, 실제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이것은 당장 실시간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을 때에는 절대 지수가 강세장으로 갔던 적이 없더라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유동성 대비 주가는 이미 과거 역사적 정고점 구간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많다 하지만 이미 주가 역시도 그만큼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릴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재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결국 미국 주식은 지금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극도로 낮다 라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급으로 매수세를 집어넣고 있고, 투자 대비 수익률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실제로 아무리 많은 유동성이 들어왔어도 이미 주가 역시도 같이 선반영해서 상승하고 있는 증시라면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시황만 보고 계속 상승세를 보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나머지 개별 종목들은 멤버십 영상 통해서 추가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영상 통해서는 오늘 이렇게 분석드렸던 것처럼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고 있고요. 개별 종목들도 매일매일 멤버십 통해서 안내드리면서 어딜 돌파했을 때 어디까지, 어디를 이탈하면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모두 분석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